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18일 최병구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에 A4 용지로 한 150장 정도의 그 청구서가 접수가 됐다고 하고요. 뭐 제목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이렇게 돼 있다고 하고요. 차은경 부장판사가 영장심사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거는 심사 시간은 오늘 오후 2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체포영장은 이제 1차 체포영장은 이순영 영장전담판사가 했고요. 2차 체포영장은 신한미 판사가 했는데 이번에는 영장전담판사가 아니고 주말 당직 판사라고 합니다. 당직 판사. 윤석열 대통령이 이 영장심사에 나갈까요? 글쎄 지금 조금 엇갈리긴 하는데 안 나간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왜? 지금까지 서울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한 것은 불법적이다. 그래서 무효다. 이런 입장을 유지해왔죠. 왜냐하면 공수처의 재판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서부지법은 관할권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영장심사에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서부지법에 관할권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는 체포적부심에서 서울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에서 다뤘지만 그리고 그게 기각이 됐죠. 그러니까 일단 배척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윤 대통령은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근데 실제 법원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의 입장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이런 거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부지법의 관할권이 아주 없다는 건 아니지만 중앙지법의 1차적인 관할권이 있다는 거는 그건 분명해 보인다. 서부지법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 그거는 이제 예외죠. 예외적인 조항을 적용했을 때 그런 겁니다.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을 계속 윤석열 대통령 측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기조 위에서 그래서 아마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서울중앙지법에 또 구속적 부심을 신청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궁금해지는데 공수처가 왜 이렇게 서울중앙지법을 극구 기피하느냐. 이 미스터리입니다. 더군다나 체포영장 발부 때부터 한번 왜 공수처가 중앙지법을 기피하느냐를 가지고 논란이 벌어진 적이 있고요. 혹시 중앙지법에 한번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적이 있나? 이런 의심까지 받았습니다. 그 부분도 아직 말끔하게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공수처하고 법원행정처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답변한 건데 질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된 적이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공수처와 법원행정처, 대법원 법원행정처죠.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기자들도 취재 방식이 그러죠.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NCND 인정도 안 하고 부인도 안 한다 이러면은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꽤 있죠. 여기서도 이제 윤상현 의원 얘기는 그겁니다. 아니 영장이 청구된 적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냥 아주 단순한 질문인데 만약에 청구된 적이 없다면 없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거는 청구된 적이 있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자기 해석을 곁들여서 기자들하고 통화를 하는 바람에 이 논란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국회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직설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한테. 우선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곳이 그동안 영장을 청구한 곳이 어디에 윤 대통령과 관련 없이
그랬더니 뭐 동부지법, 중앙지법, 뭐 군사법원 뭐 이런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의원이 그러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냐? 그러니까 오동훈 처장이 없다. 이렇게 일단 답변을 했습니다. 뭐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거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확인해 봐야 될 상황이죠. 혹시 오동훈 처장이 거짓을 얘기한 건 아닌지. 근데 그게 비밀영장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아마 이 부분도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어찌됐든 간에 공수처가 정상적인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을 피하고 체포영장도 그렇고 구속영장도 그렇고 계속 서부지법을 고집하는 이유. 이 여기까지가 이제 판사 쇼핑은 명백한 거죠. 중앙지법보다는 서부지법의 영장전담 판사가 특히 이순영 영장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니까 훨씬 영장 발부와 받는데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쪽으로. 근데 그거는 불법은 아니거든요. 다만 꼼수죠. 꼼수. 그러니까 공수처가 꼼수를 부리는 거죠. 근데 그 꼼수를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 때도 또다시 부렸다. 그런데 이번에는 윤 대통령 체포를 15일 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48시간 내에 신병 처리를 해야죠. 그 바람에 영장은 주말 당직 판사한테 넘어갈 수밖에 없다. 차은경 판사한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 48시간 뭐 이런 걸 아마 계산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래도 원래는 서부지법에 청구하겠다고 할 때는 영장 전담 판사의 그 구속 심사를 받으려고 계획을 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차질이 빚어져서 주말 당직 판사한테 지금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공수처가 약간 계산착오가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분명한 거는 중앙지법은 피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중앙지법을 자꾸 피하려고 하느냐. 이제 여기서부터는 언론 기자들의 관측만 있을 뿐입니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기자들의 일반적인 관측은 서울 서부지법의 분위기. 이게 중앙지법과 꽤 다르다. 특히 서부지법은 약간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소속의 그런 분위기. 뭐 법원 내부에서는 뭐 우리법연구회를 뭐 우리 편 연구회다 뭐 이렇게 약간 조롱조로 비판하는 사람들도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분위기가 서부지법에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 분위기가 왜 있냐? 그거는 바로 지금 헌법재판관인 정계선 재판관이죠. 정계선 재판관이 이 헌법재판관으로 오기 전에 민주당의 추천을 받았는데 서부지방법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장이 정계선이기 때문에 서부지방법원은 어찌 보면 그러니까 정파적으로 본다면 약간 민주당에 우호적으로 짜놓은 것 아니냐. 영장전담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소속 영장전담 판사를 임명을 해놓고 뭐 이렇게 해서 우호적으로 뿐만 아니라 서울 서부지법에서 민주당이 헌재재판관을 2명을 추천했습니다. 서부지법에서만. 이것도 법조계 내부에서는 상당한 논란거리입니다. 헌재재판관은 우선 뭐 중앙지법이나 뭐 이렇게 좀 굵직굵직한 법원에서 추천을 하는 게 지금까지의 상식이었죠. 근데 2명 모두를 서부지법에서 했다. 그럼 서부지법과 민주당은 어떤 관계냐? 이런 의심이 막 확산되어 있는 이 과정에서 또 계속해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도 청구하고 구속영장도 청구하고 중앙지법을 피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민주당과 서부지법과 공수처 간의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기자들도 그런 의심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의심에 아랑곳하지 않고 공수처는 계속해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다. 물론 이거는 앞으로도 기자들의 아마 취재 대상일 겁니다. 왜 공수처는 왜 중앙지법을 이렇게 피하느냐. 중앙지법에 가면
영장을 발부받을 자신이 없어서인가? 아니면 진짜 중앙지법에 한번 영장을 청구했던 적이 있나? 뭐 이런. 아니면 사전에 뭔가 타진을 했었나? 뭐 이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행동이죠. 자, 그래서 이 서부지법 글쎄 뭐 차은미 부장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것이냐? 뭐 그거는 사실은 뭐 예측이 발부할 것이라는 예측이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뭐 그러니까 공수처가 자꾸 서부지법을 고집하겠죠. 더군다나 이제 그 다른 내란 혐의 피의자들도 구속영장이 다 발부가 됐기 때문에 그 우두머리가 발부 안 될 가능성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수고요. 그러나 또 일각에서는 아니 대통령이 뭐 증거인멸 우려가 있냐? 증거인멸 우려가 없죠. 왜 없냐? 이미 뭐 군 수뇌부나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증거 수집이 다 됐는데요. 그 다음에 도주 우려는 없고. 그럼 이제 사안의 중대성인데. 뭐 내란 혐의의 중대성? 뭐 있다고 인정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직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수사하는 것이 과연 맞냐?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다. 그런 거고요. 공수처는 뭐 재범의 가능성 뭐 이 얘기를 오늘 이제 영장 심사에서 얘기한다는데 현재 직무 정지돼 있는데요. 직무 정지돼 있는데 무슨 재범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헌재는 공수처는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될 걸로 보나요? 그렇지 않을 텐데요. 여하튼 현재는 직무 정지 상태입니다. 재범을 할래야 할 수가 없죠. 비상계엄을 또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일부 이제 그 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굳이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거는 소수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중앙지법보다는 공수처 입장에서 서부지법에서 판단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을 한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여전히 남는 의문 왜 이렇게 공수처는 중앙지법을 피하려고 하느냐 하는 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미스터리 내지는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 취재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고맙습니다.